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마법의 섬입니다. 리듬이 끊이지 않고 가장 초라한 구석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오고 발코니에는 대화가 가득하고 즉흥 연주에 맞춰 몸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해변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엽서처럼 보이고 풍경은 꿈결처럼 느껴지게 하며 도시는 방문객을 사로잡는 향수 어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 목가적인 엽서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맨발로라도 춤추는 법을 배우고 먹을 것이 부족해도 미소 짓는 법을 배우고 삶의 모든 면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첫눈에 전염성 있는 기쁨으로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종종 생존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쿠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쿠바는 아름다우면서도 혹독한 나라로 빛과 어둠을 모두 마주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필터나 미리 만들어진 문구가 없습니다. 섬의 중심부로 들어가 가장 매력적인 곳부터 가장 험난한 곳까지 쿠바의 진정한 삶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여과되지 않고 검열되지 않은 쿠바의 삶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거리를 가득 채우는 기쁨 쿠바는 세상에 결코 실망스럽지 않은 첫인상을 선사합니다. 바로 쿠바 사람들입니다. 정치, 빈곤,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쿠바 사람들이 마치 거리 자체가 무대인 것처럼 모든 구석구석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방식입니다. 아바나, 산티아고 또는 어떤 해안 마을에서든 몇 미터만 걸어도 사치나 편의가 아닌 쿠바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듯합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농담을 건네고 마치 평생 친구처럼 서로를 아세레라고 부르면 갑자기 이웃들이 낡은 기타나 플라스틱 드럼으로 만든 드럼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즉흥적인 행동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고 웅장한 몸짓으로 말하며 일상적인 것을 장관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카리스마는 많은 관광객들이 쿠바 방문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풍경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길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빗자루를 배트로 삼고 돌돌 말아 만든 공을 즉흥적으로 던집니다.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환호하며 매 경기마다 넘치는 열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가는 어른들은 잠시 멈춰서서 경기를 구경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심지어 함께 경기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큰 경기장이나 프로팀은 필요 없습니다. 먼지 쌓인 거리와 상상력, 그리고 즐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쿠바 사람들은 재치 있는 농담에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정전이 되는 것처럼 사소한 불운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비꼬는 말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유머로 문제에 맞서는 이러한 방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아 온 방식입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정전 속에서도 사람들이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환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집들이 초라하고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커피 한 잔, 럼 한 잔 또는 식탁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손님이 이웃이든 방금 만난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따뜻함은 다른 곳과는 다른데 경제적 이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경제적 이득이 있을 때도 있지만 깊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드 아바나의 어느 거리에서든 외국인이 처음 만난 이웃과 인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끼면 야구, 음악, 정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너무나 강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현대 사회의 차가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묘사합니다. 시장 또한 이러한 넘치는 기쁨을 반영합니다. 농산물이 항상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상인들은 재치 있게 소리치고 재미있는 문구를 던져 구매자를 끌어들이고
바나나나 토마토를 팔면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흥정은 갈등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양측이 서로 장난치는 일종의 게임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음식을 살 때조차도 쿠바인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쿠바인들은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추지만 마치 구명줄에 매달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즐기는 법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즉흥성은 항상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쿠바는 웃을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대조가 드러납니다. 기쁨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맞서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음악, 그리고 미식 쿠바 거리를 가득 채우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한 후 이 섬의 삶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는 그 에너지를 지탱하는 것, 바로 쿠바의 문화에 푹 빠져보는 것입니다. 쿠바 사람들이 문화를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삼아 온 모습을 언급하지 않고는 쿠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음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쿠바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섬에 처음 도착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음악의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타, 마라카스, 봉고로 대표되는 쿠바 리듬이 여전히 쿠바의 상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국제적인 리듬은 사실 아프리카와 스페인의 뿌리가 혼합되어 탄생했으며 수십 년 동안 사회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음악가들이 즉흥 연주를 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음악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했던 살사는 쿠바 정체성의 국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룸바와 레게톤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사실 젊은이들은 살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파티에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노래가 연달아 흘러나오고 휴대용 스피커에서 즉흥적으로 레게톤을 연주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쿠바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이 전문 예술가만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거의 모든 쿠바인이 노래하고 춤추고 기본적인 악기를 연주할 줄 압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댄스 스텝과 대중가요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평생 이어집니다. 부러진 기타나 즉흥 연주 드럼만으로도 어떤 순간이든 축제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있는 많은 쿠바인들은 음식이나 날씨가 아니라 고향에서 평범한 오후를 파티로 만들 수 있는 편안함이 가장 그리워진다고 말합니다. 음악이 영혼이라면 미식은 영혼을 지탱하는 몸과 같습니다. 쿠바 요리는 비록 희귀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쌀과 검은 콩을 섞은 아로스 콩그리는 식탁에 꼭 있어야 할 음식입니다. 이와 함께 유카콘 모호, 마늘과 레몬을 넣은 쌀가 자주 등장하여 요리의 단순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축하 행사에서는 구운 돼지고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피카딜로의 일종, 로파, 비에하의 일종, 토스톤스, 플랜틴의 일종과 같은 다른 대표적인 요리들은 쿠바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스페인과 아프리카 문화의 융합을 반영합니다. 재료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창의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거의 사치품이 되어버린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은 레시피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대체합니다. 콩, 즉석 크로켓 또는 있는 재료로 만든 샐러드 등 말입니다. 쿠바에서 식사는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창의성의 교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맛은 세 가지, 커피, 럼, 그리고 담배입니다. 커피는 거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진하고 작은 잔에 따라 제공되는 커피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집이든 커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도 손님을 위해 항상 커피 한 잔을 마련해둡니다. 이러한 행위는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신성한 관습이 되었습니다. 럼은 축하 행사에 곁들여지는 음료이며 음악과 함께 섬의 축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가 된 담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많은 농부들에게 담배는 피나르 델 리오의 농장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자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쿠바 여성, 아름다움, 장난기, 그리고 관계. 쿠바 여성을 외모로 묘사할 때 그들의 특징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카리브해의 유산이 뒤섞여 세계 어디에서나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전형적으로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듯한 곱슬곱슬하고 풍성한 머리카락, 가장 밝은 것부터 가장 어두운 것까지 다양한 피부톤, 달콤함과 열정을 동시에 전달하는 강렬한 눈,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도 되게 풍만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다양성은 쿠바 여성의 매력의 일부이며 단 하나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걸음걸이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모든 몸짓을 유혹의 언어로 표현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모를 넘어 쿠바 여성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진정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의 성격은 외향적이고 활기와 장난기가 넘치며 대화를 시작하고 삶을 웃어넘기는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논쟁하며 동시에 눈빛이나 미소 하나로 상대를 사로잡는 법을 아는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관능미의 조화가 그들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국내외 대중적인 이야기에서 쿠바 여성들이 항상 열정과 신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이러한 강렬함은 배가 됩니다. 쿠바 여성은 극도로 열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도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그러한 열정의 일부이며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유대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열정적인 키스와 격렬한 논쟁 사이를 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쿠바 여성들에게 사랑은 완전한 항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요구 뒤에는 깊은 충성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때 거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반면 쿠바의 밤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앞서 언급한 역동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바나의 술집, 살사클럽 또는 어느 동네에서든 즉흥 파티가 열리면 여성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의식의 일부인 듯 그 자연스러움은 재미와 유혹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음악, 럼, 웃음소리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을 감싸는 듯한 쿠바 여성들의 강렬함과 관능미에 푹 빠진 관광객이 한 명 이상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해변을 찾아 쿠바에 왔다가 평소와 달리 솔직하게 말을 건네던 쿠바 여성의 눈빛을 영원히 기억하게 된 여행객들, 덧없는 로맨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전에는 경험해본 적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남성들. 외국 여성들은 쿠바 여성들이 약속을 암시하지 않고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유혹의 기술을 구사하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장난기와 진지함, 장난기와 헌신의 경계는 종종 모호하며 바로 그 지점이 쿠바 여성들의 매력입니다. 쿠바 여성들의 국제적인 명성에는 또한 매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관능미와 열정에 대한 이러한 명성은 공허한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쿠바 문화가 육체성과 욕망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쿠바에서는 육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신체 접촉을 통해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웃으며 서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나치게 대담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쿠바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관능미는 금기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통의 언어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징이 대중의 상상 속에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쿠바에서는 욕망이 애정, 질투, 그리고 공모와 공존하는 정상적인 현상의 일부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명성이 수많은 모순을 낳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쿠바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순전히 외적인 면으로 축소하는 고정관념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녀들을 유혹하는 듯한 미소와 춤의 힘 뒤에는 외부 세계를 초월하는 지성, 계획, 그리고 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장난기는 진실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능미는
그들의 문화적 본질의 일부이지만 그들의 유일한 모습은 아닙니다. 일상의 대조, 생존을 위한 발명, 이제 쿠바의 다른 면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아바나 거리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그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의 클래식 미국산 자동차들이 말레콘 강변을 따라 마치 화려한 유물처럼 유유유히 달리고 있지만 이 자동차들이 실제로 온갖 역경을 딛고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쿠바는 창의력이 재능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요소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트기 전 빵집과 시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끝없는 줄은 쿠바 사람들이 빵, 기름, 닭고기와 같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곳입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당연한 일이지만 쿠바에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식량과 생필품 문제는 차치하고 전기 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쿠바 사람들의 일상을 형성하는 또 다른 불변의 요소입니다. 쿠바에서는 정전이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식량 보존부터 통신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쿠바 가정들은 이러한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세심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중에 요리를 하고 임시 물탱크에 물을 저장하고 예정된 정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합니다. 쿠바에서는 열대 기후에 필수적인 선풍기가 간헐적으로 작동하고 냉장고는 꼭 필요할 때만 열어 내용물을 유지합니다. 쿠바의 또 다른 안타까운 측면은 의료 분야입니다. 의약품 부족으로 모든 시민이 마치 약 탐정처럼 변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병에 걸리면 지인이나 다른 약국, 심지어 물물 교환을 통해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즉시 연락망이 가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곳 병원들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의료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주사기, 거즈 또는 약을 직접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결사라는 동사가 탄생했는데 이는 평범한 쿠바인의 삶의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해결한다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겉보기에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부품이나 다른 장비를 개조하여 빈티지 자동차를 정비합니다. 러시아산 엔진이 1957년형 쉐보레의 동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휘발유 탱크를 임시 용기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창의력은 집 안 곳곳으로 확장됩니다. 부엌에서는 주부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맞춰 레시피를 개발하고 소고기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하거나 전통 요리를 변형하여 만듭니다. 가전제품은 재활용 전선과 재창조된 부품으로 끊임없이 수리됩니다. 선풍기는 3가지 다른 가전제품의 부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재활용과 창의성의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장난감은 종종 헝겊공, 나무자동차, 천조각으로 만든 인형처럼 직접 만든 것입니다. 야구가 쿠바의 국기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쿠바에서는 수작업으로 조각한 배트와 공을 사용하여 야구를 합니다. 이 배트와 공은 수차례 복원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은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역시 창의성이 빛을 발하는 또 다른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버스로도 쓰이는 트럭들은 공학 매뉴얼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수리를 통해 정비됩니다. 운전자들은 즉흥적으로 정비공이 되어 도로 한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고장을 수리합니다. 반면 쿠바에서는 축하 행사나 가족 파티가 제한된 재료로 치러집니다. 주최 측은 요리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독창적인 대체 재료와 부족한 재료를 감추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연회를 준비합니다. 정치와 권력의 그림자 피델 카스트로가 시작하고 오늘날 미겔 디아스 카넬이 이어받은 독재 정권은 비록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극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사치스러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감시는 끊이지 않고 그 한계는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아무도 그 한계를 기록해두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정부 비판은 결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수년간 검열은 출판되는 것, 들리는 것, 심지어 속삭이는 것까지 통제해왔습니다. 자기 검열은 거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대화, 빵줄, 생일 파티 등 어디에서든 항상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 경찰과 다른 통제 메커니즘들이 감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자신의 진짜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스며듭니다. 정치는 텔레비전이나 공식 행사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구직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이러한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종종 더 나은 기회로 가는 통로가 되며 이는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아는 무관심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 스포츠, 예술 등 체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안식처를 찾습니다. 교육과 노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쿠바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혁명과 그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배웁니다. 정치 행사 참여는 거의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내부적인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러한 관심과 주목받지 않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합니다. 거리, 공원, 광장 등 모든 곳에 감시가 스며듭니다. 이웃들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주제는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은 항상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해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때로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쿠바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다른 곳의 현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하고 질문할 자유가 없다면 토론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민이 탈출구로 여겨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쿠바인들이 바다에서 모든 것을 걸거나 거의 불가능한 합법적인 경로를 찾아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유럽,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목표로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더 안정적인 경제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공부하고 사방에서 감시하는 사람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민은 평범한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항상 사랑했던 곳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져 살아갑니다. 날아오르고 싶은 욕망과 뿌리에 대한 애착 사이에서 말입니다. 한편 이 섬에서는 어떤 이들은 조용히 지내고 어떤 이들은 비공식 부문에서 수입을 올리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 예술이나 문화를 통해 권력에 도전하며 항상 위험을 감수합니다. 쿠바의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육, 직업, 사회생활, 창의성. 모든 것이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신중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말입니다. 검열과 자유의 부재는 쿠바 국민의 활력을 앗아간 것은 아니지만 모든 대화와 시선에서 드러나는 의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희망과 환멸 사이 쿠바는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음악, 곳곳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리, 그리고 문간에서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지만 강렬하고 활기찬 삶이 있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머물다 보면 다른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곳에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쿠바에는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이곳에서 가족, 친구,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사회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미소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고 거실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돈이 한 푼 없더라도 춤추자고 초대합니다. 섬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관광 포스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가슴 뭉클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전통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기쁨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서 그 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바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기쁨 속에서 자랐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재능을 타고났지만 나라가 자신들에게 너무 작다고 느낍니다.
공부하고 발전하고 좋은 수입을 얻고 싶어 하지만 문이 하나둘씩 닫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끊임없는 갈림길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시류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꿈을 접어두고 떠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민은 추상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저녁 식탁에서 산책로에서 이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이애미에 사촌이 있고 스페인에 친구가 있고 멕시코로 떠난 지인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담은 조금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떠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쿠바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곳곳에 영혼의 조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내심을 키웁니다. 그들은 냉혹한 경제 상황을 교묘하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고 마치 장사처럼 인내심을 기르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이들은 식당, 미술 워크숍, 개인 레슨 또는 다른 사업 등 작은 프로젝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만족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운 대화, 이웃과의 도미노 게임, 토요일 댄스 파티 같은 소소한 즐거움에 매달리며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토록 많은 삶과 에너지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쿠바인들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능숙하지만 어느 순간 독창성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의 부족, 끝없는 관료주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희망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쿠바의 역설이 있습니다. 낡고 낡아가는 와중에도 문화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오래 살아 있습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고 블랙 유머는 하루를 구원하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채워주는 나라입니다. 쿠바는 단순한 반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흑백으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과 더 이상 믿지 않는 젊은이의 지친 눈빛입니다. 거리의 파티와 치킨을 사려는 끝없는 줄입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과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모순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친구들과 웃는 것입니다. 분노로 사랑하고 아무런 보장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쿠바는 쉽지 않지만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쿠바는 당신에게 흔적을 남기고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그 흔적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과 함께합니다.